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장 진짜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45분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많은 종목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해놨습니다.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많은 종목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그리고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된다라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연락이 오면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알차게 2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상단 높여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얼마만큼 상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242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단은 2430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고요. 10포인트 이상의 상승 흐름들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오늘 흐름을 좀 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30포인트대 터치를 했고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살짝 최고치는 반납을 했지만 여전히 242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도 242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상승 흐름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어떤 주체들이 또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기관만이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974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 강한 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 외국인은 704억 원, 682억 원 각각 순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시장은 658.27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0.64% 상승하고요. 4포인트 이상이 상승하면서 코스닥도 기분 좋게 월요일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하고는 좀 많이 상반된 모습, 코스닥도 분위기가 많이 나아진 모습 보여지는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중 흐름 보시면 656포인트부터 658포인트까지 고점 형성돼 있고 현재도 고점 부근인 658.2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외국인만이 삽니다. 377억 원 외국인이 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100억 원 팝니다. 기관은 219억 원 순 매도하고 기관은 전주체가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급락합니다. 1128원 40전에 거래가 되고요. 원달러 환율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150원대부터 1128원대까지 며칠 안 걸렸습니다. 급락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원화는 지속적인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에 흐르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편의점주, 한네트, 제일파마홀딩스, 남북경협주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카이라고 불리죠. 한국항공우주 오늘 11% 또 급락합니다. 지난주부터 검찰 수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산비리 의혹, 그리고 방산비리에 대해서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약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11% 이상 급락하고 있는데요. 수리온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산 헬기가 부실투성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명진 전 방산청장 등 3인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장명진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서강대학교 동기라고 하면서 더욱더 지금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는 일단 투자하실 때 유의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1위 살펴봤고요. 편의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지난주에 인상이 됐고요. 7,5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01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고요. 16%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영세사업자들이 힘들겠지만 편의점 관련해서 점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늘어날 것이다. 한 달에 점주들의 평균 수익이 300만 원 안팎인데 만 원까지 인상이 될 경우에는 264만 원까지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편의점 관련주들 가맹을 내주는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그리고 이마트 등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5%대 하락에서 지금 많이 줄이긴 했고요. GS 리테일의 하락폭이 지금 가장 큰 모습입니다. 6%대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트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입니다.
키오스크 사업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3,660원, 장중 고가는 4,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무인부활권 관련돼서 지금 많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쓰지 못하고 인력 대체로 결국 기계가 대신할 것이다. 무인 발권기가 대신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네트 같은 경우엔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파마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상장 첫날입니다. 상한가 지금 직행한 모습이 있고요. 61,7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주인데요. 군사 적십자 회담 개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개최하자라고 지금 당국에서 제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 들썩들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게는 1%대에서 많게는 6%대까지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는 현재 나노스, 현대시멘트,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 LG유플러스인데요. 나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사라진 뒤에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목금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3거래일째인데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3거래일째 상한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고 거래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9.8% 현재 상승하면서 11,500원대까지 급등하고 있는 나노스 종목입니다. 다음 현대시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틀째 급등입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상승하는데 가장 크게 일조하는 게 현대시멘트 종목입니다. 34,500원대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현재도 32,700원대 19.78%나 급등하고 있는 현대시멘트 소식입니다. 다음은 코스모신소재입니다. 영업이익 급증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모신소재 오늘 20%가 넘는 급등이 장중에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도 9,500원대에서 좋은 흐름들 이어가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1.3%나 영업이익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가고요.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장 내일장 라이브 매매 타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동시에 중복 추천한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도 12%가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대폭 개선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236.4%나 급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 살펴보도록 하죠. 성장 기대감 나왔습니다. LG유플러스는 IPTV부터 해서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2시 51분 23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울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 저희는 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장기환 부장의 5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휴원스부터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휴원스 하면은 전문 의약품을 필두로 해서 다방면의 파이프 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를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필러와 보톡스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하락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살 것이냐, 이런 것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필러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휴젤이나 메디톡스가 먼저 간 종목들의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진입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3상을 완료가 만약에 된다면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말부터의 어떤 그 매출의 가시화, 이것이 바로 나타날 거라는 거고요. 또 휴원스에서 또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 치과 치료할 때 극소 마취제가 있는데, 극소 마취제 시장 점유율 자체도 현재 30%에 육박하면서 1위의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방면의 파이프라인을 골고루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거의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른 이런 시점 자체가 바로 턴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일 장중 저점으로 매수를 하면은 괜찮은 시점에 왔다, 이렇게 저는 그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이제 7만 원의 목표가 5만 1,000원의 손절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 케어젠을 보겠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을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케어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필러 부분인데 특화된 거죠. 두피 케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두피 케어에서 가장 특화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의 어떤 그 물량을 받고 난 상태, 7만 원대죠. 7만 원대의 기관 매물을 80만 조의 외국인 물량을 기관이 안 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80만 조를 기관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한 10% 정도까지 거의 하락하다시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관이 물량을 받은 것은 20% 정도의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흐름에서 큰 흐름, 그러니까 2달 정도의 흐름을 보고 일단은 주가는 올라가니까 그 흐름을 이제 보시라고 말씀했는데, 일단은 케어전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멕시코에 최근 들어서 두 가지 공시를 냈는데, 뭐 86억이다, 뭐 180억이다, 이렇게 항상 그 수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매출도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을 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제 좀 더 보유해도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코맥스를 보겠습니다. 코맥스는 우리가 삼성전자와 타이젠과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글로벌 3위에 위치한 그런 홈 인터네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 홈케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홈의 대표주자라는 겁니다. 스마트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냉장고, TV를 비롯해서 모든 그 가정 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에 대한 그 OS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OS의 탑재를 타이젠으로 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OS인 타이젠을 하면서 우리가 문 도어락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서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고 올해도 실적이 기대되는데, 어떤 그런 실적보다는 재료에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주가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번 분출을 하면은 매도 타이밍을 갖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제 하락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치면서 거의 이제 매수권에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초가 이제 매수 시점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종목을 사도 되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떤 중국이라든가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원가 경쟁력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뭐 유가의 안전적인 그런 가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거기에서 이제 고성능 플라스틱에 대한 성장성이 점차 돋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1차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1차 조정을 받고 있는데 1차 조정에서 더 이상 지금 가격대로 따지면 한 7,000원에서 7,100원, 6,900원, 7,000원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에 100원 구간 정도면은 매수 시점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요 종목 자체도 역시 기간 조정의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7,000원에서 샀으면 9,000원 정도까지의 어떤 목표가. 만약에 6,800원을 깨져서 6,500원대로 간다면 시간이 더 걸린다. 3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종목 교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SK 바이오랜드를 보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 일단은 근접했고 바닥을 저는 쳤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 화장품의 전반적인 그 시황이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안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그 사드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아야지 일정 정도 상승 턴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SK 바이오랜드에 이제 주목한 거는 화장품이나 그 의약 원료뿐만 아니라 SK 그룹 자체가 SK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해서 SK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SK가 펼치고자 하는 그런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에 대한 어떤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 지금처럼 뭐 16,650원인데 이런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주가의 회복 속도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저점 매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랜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5종목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모멘텀 이제 리니지2 레볼루션이란 게임이 이제 해외 성과가 좀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블 올스타 배틀의 해외 성과도 좋은 상황이고 또 일본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이 계속해서 좀 런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세가 좀 꺾인 다음에 약간 아쉬운 모습이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장이기 때문에 반등장에선 주가가 올라주는 게 좋은데 오늘장에서도 약간 보합권에서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은 거쳐야 되지 않을까. 대형주기 때문에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는 14만 5천 원대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한 위치가 아닐까. 그리고 최근에 한 4거래가 14만 5천 원 웬만해서는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 현재 가격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16만 5천 원 중장기적인 관점이겠죠. 그 손절가는 14만 2천 원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무림 PMP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프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분기, 3분기 펄프 가격 인상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인상폭만큼 수익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조정 그리고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고점에 대한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것 결국은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며칠간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상으로 무리 없겠죠.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브레인 콘텐츠 보겠습니다. 최근에 브레인 콘텐츠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언급드렸었던 그 웹툰 플랫폼이죠. 무툰의 성장 기대감이다 일단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브레인 콘텐츠를 보는 관점은 이제 자회사 GTF의 고성장입니다. 콘텐츠와 IT, 텍스 리펀드 사업을 이 GTF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텍스 리펀드 사업 규모는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브레인 콘텐츠가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저점을 완만하게 높이면서 오늘장에도 소폭 상승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윗꼬리가 좀 자주 달립니다. 그래서 패턴상으로 윗꼬리가 다시 한번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했을 때는 위에서 좀 물량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무조건 이제 홀딩하는 것보단 상승했을 때 좀 차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게 낫다. 이 부분을 체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건설기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그 두산 그룹의 그 면세점 이슈가 좀 있었고 또 한미 FTA가
재협상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두산인프라코어에는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를 조금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지만 면세점 이슈가 됐든 FTA 재협상이 됐든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장 상승장에서 일단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기계 부분의 실적 개선 그리고 2분기 호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 현재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입니다. 충분히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현재가 8,350원에 위치해 있는데 신규 매수도 잡을 수 있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이제 고점 부분이 되겠죠. 9,000원, 손절가 8,000원 정도만 보시면 지금 가격에서도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한 대형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가격 부담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작업장 캐릭터 이제 몇십만 개의 계정을 정지를 시켰죠. 그래서 그 기업 내에 어떻게 보면 좀 클린화 작업에도 나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리니지 M 그리고 가입자 700만 돌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 재반등을 한번 시도를 하려면 결국은 말씀드린 개인 간 거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라는 시스템은 도입이 됐는데 개인 간 거래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리니지의 핵심은 개인 간 거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간 거래가 언제 도입될지 확실히 알 수 없는데 도입된 시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시고요. 목표가 전고점까지 가는 전략은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왔습니다. 7883번님께서 서희건설 1220원에 비중 2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장기환 부장님,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서희건설이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조만간 반등을 바로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처리 관련 플랜트를 아주 제일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희건설인데, 그런 어떤 성장성에 대한 것이 이제 앞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장에 현재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자체, 서희건설 자체가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요번 실적에 맞춰서 아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건설주 자체도 주조주에서 벗어난 업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도 분명히 요번에 일정 정도 기간 조정에 들어갈 그런 시점에서 반등을 한다라는 관점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1220원은 넘기고 1300원대 이상에서 파실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하시라라는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4880번님께서는 JB금융지주 6,860원에 비중 10% 전략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떤 식으로 전략 가져갈까요? 네, JB금융지주는 이제 결국은 은행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는 별로 없고요. 결국은 업황에 따라 가는 거죠. 은행주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은행주가 올라가고, 은행주 떨어지면 대부분의 은행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JB금융지주가 올라왔던 이유도 이 종목이 가진 특별한 모멘텀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되는 기조로 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은행주의 위치는 앞으로 약간 지루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말미암아 봤을 때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지 않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주는 금리 인상 기대감을 선반영한 가격대에서 지금 접근하시는 것은 약간은 좀 지루한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6,860원이니까 거의 매수가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본다면 궁극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거로 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은행주는 당분간 한 1, 2주 혹은 한 달 정도간은 좀 지루한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교체 관점을 말씀드리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적인 등락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약 7,2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고 가져가실 수도 있겠다. 기간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달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성향, 기간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달리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전략상 좋겠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장기만 부장의 5종목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두산 엔진부터 보겠습니다.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두산그룹 자체의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와 여러 가지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 밥캐, 두산인프라코 여러 가지 두산건설을 비롯해서 올해 그 BW를 2건, 하나 더 하면 3건이 되게 3건을 발행하고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담보로 해서 회사채 발행을 이제 성공한 그런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은 지금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그런 리스크가 일단은 해소가 된 그런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 조선 경기가 급등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결국 조선 경기 회복은 두산 엔진의 결국 실적 회복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그 주가상에서의 지금 위치는 바로 이제 매수 시점에 임박한 기간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시점에서 와 있기 때문에 장중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가격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송원산업을 말씀드렸었는데 송원산업이 일단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빼고 한국콜마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한번 업종에 대한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화장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갈 때는 아니다. 근데 왜 한국콜마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부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일정 정도의 매매를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은 하반기에 한번 노려봐도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 가장 좋은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주에서는 한국콜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국콜마는 매출이라든가 이익, 성장성 전반적인 그 영업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 화장품하고 틀리게 실적이 좀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매를 해보시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7만 원대나 뭐 현재가 장중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인바디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성엔지니어를 이용했었는데 그 주성엔지니어 역시 올랐기 때문에 빼고요. 인바디를 보는데 최근 들어서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그 상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새로운 그 파이프라를 가진 뭐 신라젠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올라가고 실적이 호전되는 뭐 휴젤이라든가 메이톡스가 올라가고 그리고 치과 치료 부분에서도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 뭐 덴티움이나 몇 가지 종목 중에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결국 실적이 좋은 종목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하고 틀리게 바이오는 먼저 상승행 반열에 그 다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인바디 같은 경우는 지난 그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간 조정으로서 따지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이제 필요한 이런 상태이지만 그 가격의 그 폭은 깊지 않고 기간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 26,000원대죠. 26,000원대 같은 경우는 인바디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바디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진출에 아주 그 가시화되면서 실적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 가시화되는 이런 뭐 화장품이라든가 그 우리가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서서히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그 벽산을 보겠습니다. 벽산은 제가 이제 어느 관점으로 말씀드렸냐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을 한 종목에 대해서 단기 급등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간으로서는 전반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큰 대세를 갖기 위해서는 2, 3개월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종목의 특색들이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종목은 급락을 하고 그리고 실적이 좋지 않은 대부분의 실적이 이제 나오는 이런 7, 8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크게 좋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적응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벽산을 보시면서 단기 이제 급락에 대해서는 한 3일 정도 급등을 했을 때 이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실적이나 그리고 이제 건자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앞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있고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운영을 한번 해보셔도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크게 갈 종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FPCB에서 이스페타시스를 빼면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 이런 상태고요. 그 종목의 상승폭이 500%에서 800%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페타시스에 주목할 수밖에 없냐라면은 이스페타시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폰 8에 대해서 새로운 PCB가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휴대폰의 배터리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은 더 이상 크게 용량을 늘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PCB를 고단층 집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배터리의 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을 만한 회사가 바로 이스페타시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미래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주가가 바닥권일 때는 한번 공략을 해서 앞으로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지금 현재가로 매수를 해도 된다 이런 상태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6,000원 모시고 지금 이런 가격에서는 굳이 손절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은 지속 홀딩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긍정적인 코멘트와 함께 5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현진 팀장의 5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TK케미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해운의 지분 가치가 좀 부각되는 시점에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화학섬유 제품 제조 판매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전 고점 2,600원 기록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사실 기술적인 위치와 수급이 좋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2달 이상 현재까지도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깨끗한 양봉을 띄고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위치에서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2,600원까지 목표가 노리고 홀딩하시는 관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캠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차량 속도를 이용해서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를 제어하는 방법 특허를 취득했죠.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용 전방 카메라 시스템도 계속해서 개발하는 모습입니다.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약간 소외되면서 못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장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 있는 3,060원 가격대는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오늘 캠시스와 관련된 비슷한 업황의 종목군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캠시스도 한 박자 늦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SDN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 모듈 판매 증가에 따른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친환경 관련주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테마주 한번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SDN 오늘은 약간 눌리는 흐름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습니다. 반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 노릴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하프론테크 보겠습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전기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리고 매물대가 없었던 상하프론테크가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역시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죠. 작은 매수세에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물론 길게 보면은 주가가 거의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언제든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수익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좋다. 2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태양금속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로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편입하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해외 업체향 자동차 부품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보조장치, 블랙박스 등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 섹터에 들어가고요.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눌림 목표 반등을 시도하는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기업을 좀 높지 않은 가격대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상장 후 급등 후에 눌린 후 재반등, 그리고 단가가 그렇게 낮은 종목은 아니죠. 1,450원. 그래서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11,500원 정도, 손절가는 9,5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9284번님께서 보성파워텍 4,230원의 비중이 많습니다. 절반인데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 테마주로 예전에 많이 유명하던 주식 아닙니까? 예, 테마와 이제 M&A 관련주였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대북 관련 테마에 잠깐 판등하면은 무조건 그냥 팔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뭐 지금 상태에서 분명 2016년이죠. 2016년에 상투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잘 마무리된다 그래도 지금 자본금이라든가 전반적인 그 사업 영역, 그 자본금 대비 뭐 주가 방향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앞으로 반등하면은 일정 정도 선에서 무조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거 좋고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팔아서 저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옮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수익을 복구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좀 주셨습니다. 3327번님께서 예림당 13,000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예림당 어떻습니까? 네, 예림당은 원래 이제 도서 출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TA홀딩스의 대주주가 된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완전한 항공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위하고 있는 저가항공 산업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한 30% 정도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는데 뭐 이렇게 큰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워낙에 좀 많이 올랐었죠. 거의 2배, 거의 3배 정도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가 다시 매수 기조를 보이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라는 부분, 그리고 저유가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형 혹은 대형 항공사에는 웃어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림당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 당장의 빠른 반등은 아닐 수 있어도 현 시점에서 완만히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시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이고요. 다만 지금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손실을 줄여서 나온다.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격은 1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1,000원 정도까지 반등하면 다시 한번 기술적 부담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11,000원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굳이 이탈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탈가를 현 시점에서 설정을 한다면 한 9,400원 정도, 요 정도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한번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9,400원 그리고 11,000원까지 올라가면 부담되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시고 타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떠냐라고 주셨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죠. 6532번님께서 ST팜 43,200원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85%나 가지고 계신데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 ST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오로 좀 속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바이오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 이제는 서서히 반등할 때가 됐는데 지금 바로 반등하는 게 상승의 추세의 반등이 아니고 일단은 반등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T팜 자체는 뭐 앞으로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이 43,200원 정도면
보면은 아마 그 정도 가격대가 바로 물량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에서 비중이 85%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면 비중의 절반을 줄이시면서 다시 기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재차 매수를 해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반 정도 이상은 운영을 하셔야지만 분명히 수익을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고 어떤 거를 떠나서 지금 가격대에서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물량 부담이 걸린다. 물량 부담을 받기 때문에 일정 정도 선에서는 운영을 하셔라. 그러니까 43,000원에서 45,000원대 매도를 일부를 50% 이상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기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재차 매수를 하면서 하반기에 가격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팜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96번님께서 BHI 7,200원에 20% 비중 손절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BHI가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5,800원대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BHI는 지금 이제 산업용 그 발전 설비 관련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원전 폐쇄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신규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테마주가 좋았다면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더 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어차피 그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축소라든지 폐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설비 관련된 종목분들은 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유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가 되겠죠. 지금 위치해 있는 주가 5,700원, 5,800원대는 최근에 한 6개월 정도는 지지해줬었던 기술적 지지 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한 번쯤 지지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반등이 나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현재가 구간에서는 일단 홀딩, 반등했을 때 1차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격은 6,300원 정도 보여지거든요. 6,300원 목표가로 잡으시고 그 가격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뭐 하락했을 때 손절가를 잡는다면 5,400원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좀 짧게 두 분께 한 종목씩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3295번님께서 풍산 41,200원에 30%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장기환 부장님 가볼까요? 네,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뭐 지속 홀딩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띄워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에 52,000원대, 5만 원부터 52,900원대가 물량 저항권인데 분명히 그 선도 뚫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홀딩 보유를 하셔라. 지금 2차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더 홀딩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오현진 팀장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고요. 다음에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27분 되고 있고요. 3시. 3분 정도 오늘 장 마감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 시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2427.36포인트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뒷심 다시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30포인트에서 2420포인트 초반까지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243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약해지나 했는데 다시 한 2시경부터 해서 올라가는 모습,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요. 수급 동향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이 늘었네요. 그 사이에 1,568억 원까지 늘어났는데 금융투자가 대다수의 매수를 보입니다. 1,500억 원 정도 삽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장 막판에 지금 강하게 들어오네요. 908억 원이나 삽니다. 지난주 내내 사던 연기금 오늘도 사고 있고요. 투신만이 175억 원 팝니다. 외국인은 958억 원 팔고요. 개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네요. 1,037억 원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까지 올라가고 포스코가 시총 5위까지 올라옵니다. 현대차는 지금 낙폭을 좀 줄이긴 했고요. 15만 1,000원대에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소폭 하락하면서 83만 8천, 네이버가 최근에 계속해서 85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력 1.19% 상승, 삼성물산도 지금 14만 원대 초반은 지지를 받고요. 삼성생명도 보험업종 오늘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2% 상승, 현대모비스가 낙폭이 1,000원 정도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659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코스닥 역시 장 후반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66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중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오늘 장중 고점으로 마감이 되고요. 전략 후강 장세, 지난주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수 물량 473억 원까지 늘렸고요. 개인은 220억 원 팝니다. 기관이 190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셀트리온, 메디톡스, 그리고 CJENM, 코미팜까지 상승합니다. 상승폭이 한 1%에서 2% 초반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로에는 약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지금 약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휴젤이 2.54% 상승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소폭 하락합니다. 신라젠 지난주에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오늘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4% 가까운 급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 지난주에 소폭 야금야금 올라왔는데 오늘은 조금씩 하락하면서 300원 정도 하락, 약보합권 기록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7월 17일) 월요일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됐는데 마감 정확한 지수 체크가 되는 동안에 장기환 부장과 함께 시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거침없는 상승이죠. 예. 우리가 가보지 않던 길을 간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내일 그 연일 그 신고가를 뭐 경신하는 종목도 많고 그리고 지수 자체도 새로운 가격을 쓰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도 주도주의 어떤 공략을 잘 못하는 게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주도주의 공략을 잘 못하는 것은 어떤 일정 정도 시점에 조정 시점에 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주도주를 담는다 해도 가는 장에서 쫓아잡기 때문에 주도주 자체를 매수해서도 큰 수익을 못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의 거의 그 모든 그 대부분의 주도주가 선별이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전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뭐 삼성전자를 필두한 그 IC 일반적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부합되지 않는 종목의 주도주는 최근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 같은 그 업종 중에서도 차별화되는 이런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 순환매가 짧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짧게 이어질 때 내 종목을 다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서 팔 종목은 팔고 살 종목을 다시 사는 이런 것을 해서 가는 쪽으로 시장을 계속 대응해야 되는 게 지금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그리고 현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한번 월요일장을 해봤고요. 코스피는 2425.10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2430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종가가 고가네요. 659.89포인트, 0.88% 상승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0.41% 하락하면서 1128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의 에코프로와 PNT 종목 보이는데요. 4월 21일, 5월 26일 금요일에 각각 매수했습니다. 61.7% 지금 27.7%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SKC와 한화손해보험이고요. 각각 33.4%, 7.9%의 수익률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오늘 함께한 오현진 팀장의 상하프론테크 55.8% 수익입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PNT, 가온미디어, SK이노베이션 종목 3종목 지금 올라와 있고요. 각각 32.5%, 11.7%, 6.3%의 수익입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 이영환 차장의 삼성 SDS와 DMS 종목입니다. 5월 26일, 6월 30일에 각각 매수했고요. 17.6%, 5.6%의 수익입니다. 자, 윤철한 대리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의 삼성 SDS 역시 29.3%의 수익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르시 정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케어젠 역시 7월 10일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6.7%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무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무 팀장이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에코프로하고 PNT가 잘 달리는데 특히나 에코프로가 2배 넘는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좀 수익을 좀 내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오늘 뭐 12% 넘게 급등입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양 종목 모두 이제 전기차와 관련 섹터에 지금 속해 있는 종목들이고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전기차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 상승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와 같이 소위 말하는 그 배터리를 생산할 때 소재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장비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다는 게 오늘 장 특징 중에 하나였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와 관련돼서 그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 리튬 이온 이차전지 출하량이 향후 이제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8%까지 성장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배터리가 양이 많이 사용되게 되고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소재들이 향후 더 많이 사용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에코프로를 비롯한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굉장히 죽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에코프로 오늘 그 상승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오버슈팅 구간에 지금 놓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중심으로는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주체들이 지금 개인이라는 점은 약간은 수적인 부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PN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고 제가 지난주 방송 때 목표 주가 18,000원 정도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PNT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섹터 내에서 아직까지는 적정 주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PNT는 비교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중장기 보유를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고객사 삼성 SDI가 현재 중국에서 캐파 증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와 함께 수혜를 볼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 목표 주가 18,000원까지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장기환 부장의 케어젠 종목 역시 6.7%나 단기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국면인데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좋을까요? 최근에 이런 그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그 현재 움직이는 속도가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일단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그렇죠. 분명히 보름, 한 달, 3개월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많이 드리는데,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보름 동안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이면은 3일에 끝나는 거고, 움직이는 거는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뭐 일주일을 갈 것이냐, 3일을 갈 것이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갈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간다라는 판단이지만 아직 1차 상승도 하고 있는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일단은 가는 데까지 가보면서 나중에 조정을 받고 다시 갈 때 그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가기 때문에 바닥권서부터 움직이는 거에 대한 수익률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은 거래량이 칠 때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시 기간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의 어떤 무드가 셀 때 재차 매수하는 이런 어떤 전략을 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어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7월 17일 월요일에 모든 장이 마감이 됐고요. 이번 한 주간의 일정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 18일 화요일장을 또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 내일 한번 지켜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시장을 주도하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일단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짧은 이제 기간 조정에 이제 들어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태에서야 우리가 그럼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 것인가도 이제 많이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이 6.9%로 아주 오늘 좋게 이제 발표했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전반적인 것이 이제 호전되는 것이 이제 우리 경제에도 이제 긍정적일 것이라는 반응이 우리 시장에도 많이 이제 작용을 받았는데 우리가 현재 그렇습니다. 1차 상승에서 가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을 가고 하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종목은 하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이런 완전히 그 양극화된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가서 우리가 스스로 거꾸로 거스를 수 없는 게 현 그 대세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추종하는 매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기서 하나 그 또 중요하게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추종 매매 한다래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했다가는 크게 또 손해를 보는 이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호재성 재료에 이제 급락을 하는 종목도 생기고 어떤 재료에 의해서 코롱 생명과학을 우리가 보듯이 어떤 새롭게 나오면은 우리가 주가가 크게 올라갈 거를 기대했는데 그 효과가 또 우리 그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 급락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항공우주처럼 어떤 그 사정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원전에 어떤 거를 피해를 입는 기업 이런 그 종목들 자체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반등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일단 하락을 하면은 그 종목이 턴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주식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의 지표를 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 위험할 그런 투자 전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가는 종목 위주로 좀 한번 매매를 해보고 가는 종목이 역시 조정받을 때 재차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는 이런 전략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은 일정 정도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닥을 친 종목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이제 살펴볼 종목들 몇 종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SK 바이오랜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SK 바이오랜드를 보면은 1차 상승을 해서 이제 기간 조정과 하락 조정을 이렇게 연속해서 밟고 있고 지금 현재 그 16,300원, 400원대 그 바닥을 치고 종가가 16,800원인데 과연 이렇게 1차 상승하고 하락한 종목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재차 상승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게 1차 상승하고 조정을 받는 것이 2차 상승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세가 그럼 이게 상승한 거냐? 그러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상승을 하되 대세의 상승의 관점은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은 화장품, 바이오 관련돼서는 하반기에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큰 흐름과 그리고 개별 종목에 접근하는 이런 거로도 한번 보시면서 이걸 한번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상대로 한국 콜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그 분들이 그 화장품에 지금 사갖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대주주를 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장세인데 그럼 내가 그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만회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갖출 것이냐. 이것도 이제 많은 그 일반 투자자들께서 이제 관심거리인데 내가 어떤 화장품주를 갖고 있다 해도 만약에 화장품에 대해서 미련이 있다라면은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같은 값이면은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좋은 종목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바꿨을 때 가장 오리지널이 그 한국 콜마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한국 화장품, 한국 콜마 이런 식으로 보면서 중국 사드의 영향을 그나마 덜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일정 정도 반등의 구간이다. 대세 상승은 아직 멀었다. 이런 판단
판단을 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가는 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앞으로도 갈 기간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가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달리는 말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17일 월요일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